혹시 제가 선생님이 제품을 오븐에서 뺄 때, 이 시간 됐으니까 이제 빼세요 라고 하시나요? 정확한 상태나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지 않고 그냥 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하세요 라고 하시나요?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불안하기만 하고 한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도 제가 최대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아쉽게도 제거는 제빵이랑 달리 시험용이라고 해서 엄청 팍 딱 두 가지로 정리하고 이런 게 좀 힘듭니다. 그래도 저 빵트가 최대한 줄였습니다. 시험 볼 때까지 이 패턴을 써보세요. 그럼 시험 볼 때 더 중요한 포인트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고요. 시험 합격에 더 다가서게 될 겁니다. 자, 첫 번째 온도 패턴입니다. 윗불 180, 아랫불 160 패턴입니다. 굳이 이름을 붙여보길 케이크 시트에 쓰이는 종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. 케이크 시트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리하셔도 되세요. 자,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립, 별립, 그리고 쉬폰이 이에 속하는데요. 속 시원하게 오븐에 밸런스 있게 놓고 25분 구운 후에 체크를 하신 후 빼면 되겠습니다. 그 후 더 굽는 게 필요하다면 조금 더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공통적으로 다 익었는지 체크하는 패턴 3가지가 있는데요. 1.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. 2. 색깔이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났는지, 보통은 황금 갈색, 예쁜 갈색 계열이 나야 합니다. 그 후 익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. 이때 확인을 이쑤시개로 찍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. 최종 제품 상처 나잖아요. 그래서 제품의 가운데 부분을 가볍게 만져봤을 때 탄탄하게 돌아오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. 뚫려요 여러분들. 탄탄하게 돌아오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. 당연히 아직은 그 탄탄하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시겠죠. 그러니 연습을 해야 합니다. 다 익었을 때 느낌을 만져보고, 덜 익었을 때 느낌을 만져보고, 이거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. 그 감각을 기억하시면 되시겠죠. 제품마다 미세하게 익히는 정도가 다르니 꼭 연습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빵트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수분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. 제과는 제빵보다 더 오븐에서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 수분감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. 너무 수분감을 빼버리면 나중에 식감이 퍼석퍼석하고요. 수분감을 너무 안 뺀다면 나중에 눅눅한 식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 눌렀을 때 푸슉푸슉 뭔가 수분감 빠지는 소리가 없을 때까지 1분씩 혹은 30초씩 더 구워가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. 당연히 아무렇게나 열어서 확인하면 제품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으니 익숙해진다면 최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오븐을 열고 제품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자주 열어보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. 자, 절대로 이 온도로 이 시간 동안 구워라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제품이 잘 나온 적 있으신가요? 사실 오븐마다 열의 색이나 성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제품을 만들 때도 반죽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몇 도에 몇 도, 몇 분 구워라 이거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.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으세요. 결국은 최종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빼셔야 됩니다. 그게 제과 기능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양입니다. 기준만 체크하고 빼는 게 아닌 상태까지 확인하고 빼야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돌아와서 이 케이크 시트류 패턴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 구운 후 잘 익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.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볼까요? 우선 충분히 시간이 지났는지, 색이 잘 나고 익었는지, 마지막으로 수분감을 확인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제과 제품을 구울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. 자, 180, 160으로 굽는 패턴 중 두 번째 패턴, 롤케이크 패턴입니다. 거두절미하고 위에 캐러멜 색소를 그리는 젤리 롤케이크, 소프트 롤케이크는 14분 알파를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흑미 롤케이크, 초코 롤케이크는 다른 두 롤케이크보다 달걀량이 적고 제품의 양이 적기 때문에 11분 플러스 알파로 구워주시면서 상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잠깐 스펀지 케이크 쉬폰처럼 개별적으로 틀이 오븐에 들어가는 게 아닌 롤케이크처럼 철판으로 오븐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무조건 중간에 돌려주셔야 됩니다. 이것도 패턴이니 그냥 외워버리세요. 방법은 이렇습니다. 제가 제시한 시간에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젤리롤 케이크라면 대략 8에서 9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오븐 문은 열지 말고 밖에서 색깔을 확인해보세요.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빛이 나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만약에 색이 안 났다? 그럼 1분 뒤에 다시 보시면서 색이 연하게 날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. 그 후 색이 났다면 철판을 한번 돌려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롤케이크만의 특이점이 있다면 이 제품은 넓게 굽기 때문에 자칫하면 가장자리 부분이 너무 건조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수분감을 확인하실 때 가운데 부분은 수분감이 적당하게 날아가는지 확인하시고요. 가장자리 부분은 만져봐서 수분감이 너무 날아가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롤케이크의 수분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만약 잘 안 날린다면 나중에 롤을 마실 때
때 제품의 표면 부분이 다 뜯어져 나갑니다. 그럼 그냥 탈락입니다, 여러분들. 180, 160의 마지막 패턴. 머핀과 구운 과자류인데요. 그냥 그 외의 제품들입니다, 사실. 자, 바로 갑니다. 초코머핀과 마데라 컵케이크는 25분에서 30분 정도 구우시는데요. 그런 다음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데라 컵케이크만은 다 익은 후에 퐁당, 혼당이라고 불리는 토핑물을 위에 발라주고 살짝 말려야 됩니다. 그래서 마데라 컵케이크는 다 익었다면 오븐에서 꺼내서 혼당을 도톰하게 발라준 후 오븐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구워주시고 빼시면 되겠습니다. 마들렌, 다쿠아즈는 나중에 소개될 다른 쿠키류랑은 다르게 180, 160으로 굽는 녀석들인데요. 이 녀석들은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제품의 테두리에 구워진 연한 갈색빛이 난다면 그때 돌려주신 후 적절하게 더 구워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, 테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. 쿠키는 테두리입니다. 두 번째 온도입니다. 170, 170 패턴인데요. 제품들의 큰 공통점이 없어서 애매모호한 녀석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과일 케이크, 타르트, 호두파이는 30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정리하고요. 브라우니는 35분 플러스 알파로 정리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타르트, 호두파이는 각각의 개별적인 틀로 오븐에 들어갈 때 170, 170도로 설정을 한다는 뜻이에요. 만약 개별적으로 넣기 힘들어서 혹은 귀찮아서 철판에 넣고 굽는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밑불을 20도 올려주셔야 됩니다. 정리해볼게요. 만약 한 철판에 타르트, 호두파이 여러 개를 올려서 굽는다면 170, 170이 아닌 170, 190도로 온도를 맞추시면 됩니다. 이런 패턴은 첫 번째 패턴에 있는 제품들인 버터스펀지 케이크, 슈폰 케이크도 철판으로 해서 굽는다면 밑불 20도를 올려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타르트와 호두파이가 다 익었는지는 무조건 제품을 틀에서 빼봐서 제품 정 가운데 바닥이 색이 충분히 났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다 익은 겁니다. 세 번째 온도입니다. 190, 130 패턴이고요. 이름하여 쿠키류입니다. 본디 쿠키류는 열풍이 도는 컨벡션 오븐에 굽는 게 더 예쁘게 구울 수 있는데요. 시험에서는 데크 오븐밖에 쓸 수 없으니 만약 철판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각 철판에 철판을 한 장씩 더 깔아서 써주세요. 자, 버터 쿠키는 12분 플러스 알파, 쇼트브레드 쿠키는 14분 플러스 알파를 굽는데요. 이건 별다른 이유보단 쇼트브레드 쿠키가 두께가 0.8cm 정도 버터 쿠키보다 상대적으로 더 두껍기 때문입니다. 대신 이 두 제품은 마들렌, 다쿠아즈처럼 제시한 시간의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테두리 색이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이 날 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버터 쿠키는 그 후에 가운데 제품의 결이 연한 갈색빛이 난다면 빼주시면 되고요. 쇼트브레드 쿠키는 옆면색이 구움색이 확실하게 난다면 그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 온도입니다. 이 부분은 각각 독특한 녀석들 버전인데요. 자, 가볼게요. 일단 치즈케이크는 원래 블라블라블라 설명할 게 많지만 이건 실제 제품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. 자, 시험용은 150, 150도로 오븐을 세팅하고 오븐 안에 높은 철판 그리고 물을 3분의 1 정도 부어놓고 중탕을 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. 오븐 예열을 그렇게 해주세요. 물 넣고 오븐 예열입니다. 그 후 제품을 넣고 바로 행주를 접어 문에 끼워 놓고 30분 플러스 알파를 쪄주어 다 익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슈는 오븐에 넣기 직전에 분무 혹은 침지한 철판을 넣고 나서는 200도, 180도로 10분 구워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고 표면이 갈라진 것을 확인하세요. 그 후 170, 160도로 온도를 바꾸어 10분 플러스 알파를 구우면서 꼭 표면에 갈라진 골짜기 부분에 방울방울 수분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요. 그 부분에 연한 갈색빛까지 보인다면 그때는 제품을 꺼내야 합니다. 그 중간에 문을 열어보거나 그러면 제품이 순식간에 주저앉기 때문에 완전히 익기 전까지는 절대 문을 열어보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파운드 케이크는 200도, 160도로 10분 플러스 알파를 구우면서 겉표면에 껍질이 생기고 살짝 구운 색깔이 날 때 그리고 속 안은 아직 찰랑찰랑 거릴 때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후 온도를 160, 170도로 낮추어 20분 플러스 알파를 구우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원래 파운드 케이크는 이렇게 온도를 바꾼 후 철판을 뒤집어서 덮어서 간접적으로 더 오랜 시간 굽는 패턴을 가진 제품인데요. 시험에서는 철판을 뒤집어서 넣지 말고 그냥 구워주세요.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철판을 넣다가 오븐에 데이거나
아니면 철판으로 제품을 찍어버릴 수 있으니 시험 땐 그냥 패스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제빵보다는 좀 복잡하지만 제과의 오븐 온도와 시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. 그래도 공통점이 있는 부분을 묶어놓았으니 바로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익으면 빼세요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배우셔서 굽는 것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아주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지금도 설명을 다 못해드린 거예요. 자, 그럼 진짜로 다음 제과 영상에서는 휘핑과 섞기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빵 가르쳐주는 남자 빵트였습니다.